이제 저는 투자를 떠나서 모든 걸 이제 장기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이제 투자는 이제 더더욱이나 장기의 관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분야가 어디냐? 바로 이제 BTS입니다. BTS. BTS 이제 그 보이그룹,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보이그룹도 있지만, BTS가 이제 뭐 제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저도 이제 모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의 B, 테슬라의 T, 그리고 서울 부동산의 서울 S예요. 그래서 이제 BTS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이 세 가지 자산군의 이제 제일 대장격인 그 종목을 이제 하나씩 내가 나의 어떤 리소스를 투입했다. 대표적인 그 대장주격의 그 종목에 내 자산을 투자했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BTS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뭐 절묘하게 그 보이그룹 BTS하고 또 그 어떤 그 약어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다가 이제 결국은 저도 이제 BTS 모두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그 미국의 우량주에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가 자세히 저의 뭐 실 주소를 말씀드리기는 당연히 어렵지만, 이제 서울에서 뭐 그냥 적당한 동네에서 이제 실거주를 하면서 이제 실거주 겸 투자죠. 서울 부동산 이제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해서 거기서 이제 실거주 겸 투자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세 개의 어떤 그 독립된 비상관도가 높은 자산군에 각각 이제 저의 어떤 그 재산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20년부터예요. 코로나쯤부터. 근데 아마 이제 저처럼 그때 이 투자에 눈 뜨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제 투자에 눈을 떠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제가 먼저 이제 투자를 진행했던 거는 BTS의 T입니다. T.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구입이 아니라 매수해 본 주식이에요. 그때 이제 그 뭐 일론 머스크, 그때도 이제 여전히 지금처럼 캐릭터 한결같았고 우스꽝스러웠는데, 뭐 다들 뭐 전기차 시대가 온다, 테슬라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뭐 이제 제가 뭐 크게 이제 뭐 공부하지 않고서 그때 이제 테슬라를 처음으로 샀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6, 7년이죠. 6, 7년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분할 매수 해오면서 계속 이제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좀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근데 또 원래 제 스타일이 그 또 신중하게 엄청 공부를 하고 또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일단 사봐요. 한두 주를 사보면서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지 저는 좀 공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물릴 거를 좀 각오를 하더라도 그냥 이제 일단 좀 사보는 편인데, 그때 이제 2020년에 테슬라라는 주식을 좀 이제 해외 주식 계좌 뚫어서 처음 사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니까 내가 테슬라를 그때 그냥 뭐 잘 모르고 사긴 했지만 참 잘 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일단은 그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전 세계 어떤 자산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죠. 그 전 세계에서 많은 이제 뭐 기관, 개민이래.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에 뭐 자기 돈을 뭐 믿고 미국 시장에 믿고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 미국에는 정말 이제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 빅테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M7이라고 하는 그 빅테크들 또 포진을 해 있고, 근데 또 그 빅테크들이 보면은 다 빅테크가 되어 온 그 방향성이 달라요. 뭐 이제 아마존은 그 전자상거래로 출발해서 클라우드로 이제 많은 또 이제 성공을 거뒀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이제 뭐 맥북이나 아이패드로 하여튼 그 개인형 어떤 스마트 기기로 이제 되게 그 성공 가도를 달려온 회사죠. 뭐 메타도 그 이제 SNS로, 그리고 또 이제 가상현실에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구글도 뭐 이제 뭐 너무 잘 알려졌듯이 뭐 클라우드도 하고, 이 이제 유튜브 공간 이것도 이제 만들어낸 것이 참 구글이죠. 정확히는 이제 구글이 유튜브를 이제 사온 걸로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AI, 제미나이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이제 뭐 검색 엔진으로는 원래 유명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빅테크들이 걸어온 길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또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성공은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다 결이 비슷해요.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이 촉발시킨 어떤 그 디지털 공간, 그리고 그 거기서 이제 파생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비스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뭔가 기회를 잘 만들어내서 성공을 거둔 빅테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친숙하게 알고 있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이것저것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제 뭐 이제 그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스페이스X의 그 휘하에 들어간 그 AI 그록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전기차나,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 발전,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인간형 로봇, 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차세대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분석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한 6월부터 장안의 화제였던 스페이스X, 이제 우주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 다 보면은 뭔가 이제 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그 인류한테 친숙한 그런 분야들이 아니에요. 사업 분야들이 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그 이제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어떤 미래 혁신 기술을 지금 테슬라나 이제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 주도로 다 개발을 하고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정말 이제 안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그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빅테크들 중에서도 정말 이제 천재 CEO가 이제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 테슬라와 스페이스X, 요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나 또 이제 주가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나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내부인으로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정말 이제 나중에 그 미래의 어떤 전 세계나 어떤 미국의 자산 시장에서도 충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과 같이 이제 뭔가 동업을 한다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비록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 입사할 정도의 그런 개인적인 영향은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그 기업과 같이 경영을 하고 동업을 하고 천재 CEO의 어떤 의사결정을 믿어보고, 거기에 이제 내가 한번 나의 어떤 그 재산을 베팅을 해본다는 마음으로, 좋아, 나도 그러면은 테슬라의
내 지분을 갖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결국은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할 테니까. 전기차 분야, 뭐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로켓 우주 항공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 뭐 일개의 뭐 대한민국 직장인인 저보다 그 전문가들이 엄청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그냥 그 주식을 삼으로써 매수함으로써 지분만 가지고 있고 잘 회사를 운영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어떤 그 투자 인생의 출발이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 투자 자산군에는 이제 투자를 하진 않았어요. 요새 뭐 이제 코스피가 핫하지만 요새는 또 이제 코스피가 폭락하는 걸로 핫하죠. 근데 이제 코스피에는 제가 뭐 이제 코스피 박스피로 조롱을 받고 그런 시절에 제가 이제 투자에 눈을 떴다 보니까 코스피에는 제가 별다르게 투자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거는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놓고 정말 이제 그냥 장독대 그 된장 고추장 묻어둔 것 마냥 오래 묵혀두는 투자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왠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서 그냥 일단은 그 미국 주식 중에서도 테슬라에만 좀 투자를, 테슬라에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테슬라에만 투자를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엔비디아나 다른 이제 그런 빅테크 주식에도 일부 투자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메인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BTS의 T를 테슬라로 잡은 것 뿐이지, 하여튼 뭐 다른 빅테크들도 당연히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이제 2022년, 2023년쯤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디지털 화폐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길래 그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논란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23년 그즈음부터 뭐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볼수록 되게 매력 있다, 뭐 매력 있는 자산이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어떤 뭐 미국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예적금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는 또 다르다,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놀란 포인트가 뭐냐면은,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논외로 하고, 저는 이제 어떤 자산군이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대장격인 그 종목에만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장격이거나 대장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에만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코인, 가상자산 쪽에서는 코인이 그랬어요. 코인이.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어떤 장벽을 넘고 나서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개념의 변경이에요.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가상 자산이 아니라 가상 화폐라고 막 이렇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막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상 화폐. 근데 이제 가상 화폐라고 하니까 저는 이 원화라는 이 돈으로 왜 화폐를 또 살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왜 돈으로 돈을 사지? 그 개념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그전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가상 화폐보다 가상 자산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되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가상 화폐가 아니야? 가상 뭐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쓰는 화폐가 아니야? 자산이야? 자산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립이 저한테 좀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산이면 금 같은 거야? 금이나 뭐 주식 이런 거야?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이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화폐로 화폐를 산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화폐로
정말 장기로 묵혀둘 만한 자산을 산다는 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 자산이라면은 이게 무슨 자산일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계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개념을 아실 텐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시중에 있는 자산들하고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지갑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테슬라 주식을 구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에셋 증권 주식 계좌로 이제 해외 주식 계좌로 테슬라를 구입을 하면은 그 주식 앱에 들어가서 그 테슬라 주식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신한은행 계좌가 있어요. 신한은행 계좌에 내 돈이 들어있어. 그러면 신한은행 계좌에 뭐 내가 한 100만 원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그 계좌에 실제로 내 100만 원이 있느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앱에다가 100만 원어치로 숫자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냥 그 앱에다가 디지털로 그냥 숫자를 띄워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전에 있었던 그 자산이 디지털 형태로 표현된 거랑 태생부터 이게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은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로 디지털 자산을 갖고 있는 거구나. 내가 물리 세계에서의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폰을 샀어요. 스마트폰은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 형태의 어떤 일종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소유로 가지고 있지만 진짜로 이거는 디지털 형태로 된 내 자산이야.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내가 진짜로 내 소유로 가질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업비트에 둘 수도 있지만, 업비트나 그런 비썸 같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사둔 형태로 내가 그냥 이제 그 저장을 해둘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의 진짜 매력은 내 개인 지갑으로 이걸 디지털화된 형태로 내 개인 지갑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깨달은 순간부터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개념이 좀 받아들여지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력을 이제 충분히 느낄 그런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요, 내 재산을 내가 정부나 은행과 상관없이 통제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 재산에 어떤 나의 어떤 이제 이런 어떤 지갑에 넣을 때도 어떤 암호 같은 걸 필요로 하는데, 내가 내 자산에 대해서 완벽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만약에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뭔가 다른 국가로 이제 하게 될 때 어떤 자산의 모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이 디지털 자산에 어떤 무형의 또 무게도 없고, 근데 내가 내 소유로 가질 수 있어? 이게 사실은 저는 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그 은행 계좌나 은행 앱에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랑 다른 거구나, 이게. 그 앱에선 그냥 숫자만 올려주는 건데, 숫자만 표시해 주는 건데, 이 비트코인은 실제로 내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저장을 시켜주는 거구나. 이 느낌을 받고서 저는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상화폐에서 가상자산으로 이제 제가 이 개념 인식을 하게 된 것만큼이나, 이러한 비트코인의 특성 또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이제 저도 이제 한때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쓰레기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인식을 굉장히 좀 전환시켜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그때 조금씩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씩 모으고 장기로 투자하는 그런 이제 관점을 견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BT죠, BT. 비트코인 테슬라니까 BT고, 마지막 이제 그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어디에 사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사실은 그 서울이 우리나라에서만 정말 대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대도시라고 해요. 특히 이제 이 서울, 경기,
요 수도권으로 엮이는 이 지역은 제가 뭐 그 예전에 그냥 얼핏 자료를 봐서 정확하진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 서울 경기권의 그 경제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한 5, 6위권의 대도시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도시권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권으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5천만 국민 중에 2천만 국민이 이 좁은 지역에 모여 산다는 그 이제 지방이 이제 그래서 개발해서 소외되고 이런 지역의 어떤 불균형의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선택과 집중도 때론 필요하죠. 국가 어떤 특정 지역에 그 특정 지역이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이 너무 안 돼서 이제 우리나라 문제인 건데 지역 개발은 지역 개발대로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 경기 쪽에 이 무궁무진한 뭐 가능성이나 자본이나 사람 좋은 인력들이나 이런 게 모여 있고 또 이제 정말 좋은 회사도 많이 몰려 있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사실은 대단한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관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서울은 뭐 그냥 이제 광화문이나 뭐 시청 그쪽만 가봐도 외국인 관광객들 엄청나요. 강남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어떤 도시 경쟁력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도시. 근데 이 도시에 내가 내 소유로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또 매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제가 이제 되게 자산이 많고 그렇다면은 서울에 뭐 집 몇 채, 뭐 이렇게 뭐 상가 몇 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투자자면 너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저도 이제 좋은 기회에 잘 매수한 서울 부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저도 실거주 하면서 투자 겸 이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에 뭐 평범한 직장인들은 뭐 저 정도의 그냥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똘똘한 한 채죠, 일명. 근데 똘똘한 한 채 말고 다른 그 두 번째 집을 생각할 여유까지는 없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에 한정된 이 서울 땅덩이에 내가 실거주할 집이 있고 거기서 가족과 함께 실거주하면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이제 뭐 되게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또 부동산은 좋은 것이 테슬라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내가 아무리 내 돈으로 사도 그것의 온전한 효용을 누리지 못해요, 아직은. 근데 부동산은 다르죠. 내가 내 돈으로 사놓고서 실제로 거기에 실거주 하면서 실거주의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저랑 이제 제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면서 수도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벌이 해서 살려면은 애기 키우면서 어쨌든 살려면은 어쨌든 실거주할 집이 필요한 건데 내가 이 그 전 세계적인 그 주요 도시 중에 한 곳에서 살면서 실거주하고 투자하면서 내 가족과 함께 맞벌이도 하고 애기도 키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도 내가 같이 보면서 내가 또 이제 그 어떤 그 트렌드도 좀 엿볼 수가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투자 마지막 BTS의 S 투자의 최대 장점은 내가 내 재산을 이제 우량 자산에 투자도 할 수 있지만 한정된 그 물리적인 이 땅덩이에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여기서 효용을 느끼면서 실제 삶의 효용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제 결국은 BTS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저는 투자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뭐 나중에 설사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직장을 안 다닐 수준이 됐다고 해도 저는 이제 직장도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이 BTS 투자도 이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저는 그냥 인생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딱히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러진 않을 생각이에요. 일하는 것도 나름 이제 재미를 붙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BTS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이 투자를 저는 이제 장기로 계속 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이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BTS 투자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뭐 이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또 그때그때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요약하면은 BTS의 비트코인 투자는 나의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안전하게 파킹을 한다. 그러니까 자산을 파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로 대표되는 미국 주식에 내 주식을 내가 이제 매수를 해서 전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천재 CEO의 어떤 경영 철학에 내가 동감하면서 한번 내 지분을 가지고서 공동 경영의 관점으로 한번 그 기업들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서울부동산은 내가 이 서울이라는 전 세계적인 도시에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또 투자도 이어간다. 이거는 이제 아까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공간에 어떤 한정적인 그런 자원에 투자를 하는 거라면은,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공간이 아니라 물리 공간이죠. 실제로 우리가 걸어 다니는,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에서 내가 내 재산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도 그렇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앞으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투자하는 그 자산들, 투자 전략, 투자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뭐 한 번씩 소개를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